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5월 첫 주 국내 시장은 한 주가 마무리가 됐고요. 간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또 완화가 되면서 뉴욕 증시도 강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 또 휴장인 만큼 이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는 점이 안도보다는 걱정이 조금 더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또 오늘 저희가 함께 하니까요. 오늘 그 걱정 절반으로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화와 문자 창구 활짝 열어놓고 있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 상담을 원하시면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전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을 가득 채워줄 두 분과 함께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요일 점심시간을 점심을 안 먹어도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 그리고 나인원 어드바이저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소개를 위원님과 함께라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했는데 네. 밥은 먹어야겠죠? 일단 저는 하루 한 끼 먹습니다. 정말요? 네. 왜요? 다이어트 하시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 그냥 밥맛이 없어요. 요즘에 아니요. 원래 좀 식습관이 좀 잘못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이 좀 안 찌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 우리 그럼 김도영 위원님은 점심 드셨어요? 점심은 안 먹고 아침을 먹었죠. 네. 일찍 일어나시는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네, 알고 싶지 않은 TMI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도 오늘 점심 잘 챙기시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이 어제 이제 이번 주 마감을 했고 뉴욕 증시까지 어제 정말 강했습니다. 월요일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사실 걱정이 조금 클 것 같기도 한데 다음 주 시장 예측, 월요일 시장이 쉬기 때문에 조금 더 예측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저희는 다음 주 어떤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저희 판단으로는 어저께 고용지표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강한 상승, 특히 이제 빅7 기업들의 M7 기업들에 대한 상승력이 상당히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M7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 가장 늦게 AI에 참전하는 애플에 대한 AI 의존도 어느 정도에 대한 성장성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포인트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고 있는 시장 다음 주 여전히 올해 내내 AI 하드웨어 쪽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 여전히 비중 50%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가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AI 시장에서 애플의 참전은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 성장 동력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의 그 DGX GB200이라고 하는 AI 서버가 2024년 말까지 해서 완공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반기까지 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2025년도에는 4만 대에 대한 생산 목표량이 올라가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이제 GB200 AI 서버 가장 큰 수혜는 누가 받을까라고 한다면 가장 큰 수혜는 폭스콘과 퀀타라고 하는 회사, 이 두 회사가 가장 큰 공급 업체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올해가
엔비디아의 AI 신규 그리고 기존 플랫폼에 대한 세대 교체가 나타나는 그런 시점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H100의 리드 타임이 52주에서 지금 8주에서 12주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가 감소한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변화. 지금 H200에 대한 선주문을 받고 있고 B100에 대한 선주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H100은 HBM3 라고 하는 제품이 4대가 장착된다라고 했을 때 H200은 6대에서 8대 정도가 그 장착이 되는 것이고 거의 이제 프리미엄급으로 제품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HBM3E에 대한 장착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가 HBM 2025년 캐파 솔드아웃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HBM의 이제 납품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데 많으신 분들이 왜 납품에 대한 기사만 나오고 이게 어플이 안 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HBM3 8H, 12H, 8단과 12단에 대한 차이가 약간 이제 콜 테스트에 대한 통과 여부가 조금 더 진행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SK 하이닉스조차도 HBM3 3E, 12H 같은 경우는 이제 콜 테스트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발빠른 움직임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의 AI 서버, GB200 AI 서버에 대한 것 4만 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 여기에 가장 큰 주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과 메타, 애플까지 참전에 대한 것을 더욱더 확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두 회사에 대한 투자 금액만 340조 정도 규모, 굉장히 천문학적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확대될 것이다. 그럼 그를 통한 이제 전력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관심주로는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이소페타시스 다시 한번 4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돌파한 이후에 잠깐 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전일 M7 기업들에 대한 상승과 엔비디아의 생산형 그 GB200 AI 서버에 대한 것까지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MLB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글로벌 탑3 안에 드는 그런 회사이죠. 따라서 이번 상승에 대한 동력은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양 디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진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양 디스텍이 바로 SSD 관련해서 AI 서버, 데이터 센터 SSD 이 안에서에 대한 전력 관련된 가장 나이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2의 상승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지금 현재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화장품. 이제 슈퍼위크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 초반 5월 6일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인데 일본 관광객과 이제 중국 관광객 양쪽을 합쳐가지고 20만 명에 대한 방한 관광객들 입국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 특수성을 보여주면서 화장품 그리고 에스테틱 이쪽 양쪽 시장에 대한 성장 동력을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골드위크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중국에 대한 노동절은 5월 1일부터 6일까지 이 기간이 좀 겹쳐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2주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외국인들 화장품 섹터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중국향 매출에 대한 것을 좀 비중을 줄이고 이제 미국과 브라질, 동남아시아, 일본 이쪽에 대한 매출 확대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체력에 대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죠. 그를 통한 이슈에서 이제 인바운드 고객들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은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으로 실적적인 개선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외국인들의 국내 병원에 대한 통계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60만 명이 진료를 받다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2위는 성형외과고요. 1위는 바로
피부과이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레이저 에스테틱 관련된 것과 침습과 비침습 모든 시장에 대한 확대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과 에스테틱 이 양 시장의 국내 인바운드 그 실적적인 국내 수출과 국내 내수 수출, 그 내수 실적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큰 폭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 이제 미국, 브라질, 일본 이쪽에 대한 체질 개선이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소모품에 대한 판매 속도까지 높아지고 있다. 그 안에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이 재가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주로는 탑픽은 뭐 APR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전부터 강조를 드렸던 실리콘2 어떻게 보면 북미 시장의 유통망에 대한 신규 강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9월 달에 있었던 고점을 5월, 2월 달에 이제 뚫어버리면서 컵앤 홀딩에 대한 아주 교과서적인 측면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찍은 다음에 잠깐 눌림을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부터 거의 쉬지 않고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주면서 9,000원에서부터 15,000원까지에 대한 쉬지 않는 랠리, 더욱더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VT라고 하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데 거의 엇비슷한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VT의 리들샷이라고 하는 제품이 올리브영과 이제 그 다이소에서 판매를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큰 문제 없이 더욱더 성장 가도를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실리콘2에 대한 뒤를 따라가는 그런 종목으로서에 대한 면모, 기대감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 화학 섹터. 비중 10%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에 대한 것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M7 기업들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제적인 정책에서 지금 중국은 4.9%에 대한 성장 동력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예상보다 중국향에 대한 매출이 강력했던 애플에 대한 그 실적, 그리고 테슬라와 애플이 왜 중국 시장에 대한 겨냥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높이려고 하는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왜 중국향 매출, 중국향 제품을 따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중국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대한 부양책, 이것에 대한 확대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소비에 대한 측면이 좀 변화를 보여줄 것이고 그를 통한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1차적인 실적 개선과 이제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최악의 국면에서 머리를 바꿀 수 있는 성장에 대한 원동력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한 그 탑픽 종목으로는 첫 번째는 효성 첨단 소재. 이제 뭐 그 바닥, 정말 대바닥에 대한 자리를 확인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해 그 2월달, 3월달, 4월달 계속 저점을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제 머리를 들면서 최장기 이평선인 200일선에 대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업체는 무조건 큰 종목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에 좀 많은 비중을 실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 정말 뜨거웠던 뷰티, 화장품, 에스테틱에 대한 얘기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화학 섹터까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의원과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원 의원님, 네. 월요일이 휴장입니다. 네. 이제 월요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일인데 어린이날 네. 뭐 계획 있으신가요? 그날도 저는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 장을 또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 주는 단 4일입니다, 위원님. 다음 주는 네. 4일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집중적으로 뭔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섹터 중심으로 좀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리고 또 앞서도 이제 김대영 어드바이저님께서도 이제 강조해 주신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계속적으로 끈을 붙잡고 있긴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시장이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그 중심에 항상 반도체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엔비디아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그 향방이 결정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요. 작년이나 재작년을 떠올리시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뭐냐면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정도였으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그 중심에는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AI 프로세싱과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그 규모가 사실상 테라에서 페타급,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 단위에 대해서 아직 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256GB의 아마 용량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한 1000대, 그 다음에 한 100만 대, 이 정도 용량, 그것들을 쌓아놨을 때 그 모든 합친 것들의 용량만큼 매일같이 데이터가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에서의 이제 컨퍼런스에서 밝혔다시피 기존의 지금 이제 AI 프로세싱보다 최소 30배 이상, 뭐 50배 가까이 빠른 그런 어떤 기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포인트 딱 잡아야 될 것은 지금 전 세계 시장 지배력의 사실상 98%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물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와 엔비디아와 무슨 상관이 있겠니만은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뭐 HBM이라든지 또는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캐파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장비주들, 검진 장비들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캐파에 맞춰서 전량 뭐 내년도까지 사실상 뭐 수주를 했다라고 하지만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생산 설비를 늘려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를 중심으로 한 파생되는 테마들, 뭐 정말 민망할 정도의 테마도 있죠. 뭐 예를 든다라면 신재생 에너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급등나게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장비 또는 그 장비에서 또 파생되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얼마큼 갖고 있는가, 하이닉스가 지분을 얼마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가장 약점이라고 일컬어지는 패키징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두루 아우르면서 계속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래일 수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그 비중은 30% 정도 잡고 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주입니다. 일단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찌 본다면 지난 한 주도 아니죠. 그러니까 월요일 부터 어제까지 사실 어찌 본다라면 참 시장이 거래대금이 너무나 없었죠. 거래대금이 없었다라는 게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횡보하다가 갑자기 팍 하고 상승을 하고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고 정말 평균 거래대금이 5억도 안 되던 게 갑자기 대금을 30억, 50억, 80억 늘리면서 시세가 쭉 뽑아내고 쭉 꺼져버리고 근데 그만큼 시장에 거래대금이 없고 또 갑자기 시세가 들썩거리면은 시장의 유효자금들이 확 쏠려버리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대표적으로 뭐 하나시스템이라든지 뭐 YC라든지 뭐 BH 이와 같은 종목군들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외국인 또는 외국인 창구 그것이 단발성 물량이라 할지라도 유입됨과 동시에 시세를 좀 끌어올려주는 어떤 성향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인 수급에 맞춰서 거래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수급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어떤 창구라든지 또는 뭐 기간 외의 수급을 확인하고 거래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25% 비중을 제시해 드리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다음 주 역시 마찬가지로 대다수 종목군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프로그램 수급이 일단 장 초반 30분 내에 전일 거래량 또는 당일 오전 거래량의 최소 50% 이상을 만들어주는가. 즉 9시 시작을 해가지고 9시 30분까지 거래량이 100만 주가 만들어졌다. 근데 그 중에 최소 50만 주가 프로그램 수급에서 들어왔는가. 그 부분을 좀 포커스 삼아서 좀 보신다면 그 종목군들은 장 마감 때까지 그래도 양선을 그리면서 저점을 높이거나 횡보 또는 장중에 급등과 급락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 모멘텀입니다. 사실 이 개별 모멘텀이라는 것이 뭐 테마도 아니고 섹터도 아닙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AI와 관련돼서 사실 정말 관련성을 따져야 될까 싶을 정도의 뉴스가 나오면 바로 급등과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세계 최초 또는 뭐 수주 공시, 공급 계약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중에 뉴스를 좀 팔로잉을 좀 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린다라면 각 증권사별로 뉴스창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창에 키워드 검색에 특징주라는 것을 넣어 보시고 그 특징주 기사가 바뀔 때마다 그 해당 기사와 관련된 종목이 로테이션 될 수 있도록 그 자동 연동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놓으신다라면 장중에 어쨌든 간에 급등락 움직임이 발생하는 종목이 왜 상승하는지 왜 하락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들이 평균적으로 제일 좋은 것은 평균 거래량이 최소 거래 대금이 100억 이상인 게 좋은데 그래도 전일까지 100억 이상 유지하다가 당일 200% 이상의 거래량, 거래 대금의 증가 속도를 보여주게 된다면 그 종목의 재료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어떤 테마가 만들어진다면 요즘 같은 시장, 특히 어제만 하더라도 어떤 테마가 만들어질까 싶은데 딱 한 종목밖에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이건 테마가 아닙니다. 즉 어떤 테마, 어떤 재료에 반응하는 종목이 최소 2개 이상 발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둘 중에 하나, 뭐 가장 좋은 건 2개 다 또는 2개 이상 상한가를 기록해주는 시세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졌고 연속성까지도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가정하에 다음 주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개별주의 어떤 변동성이 크다 보니 비중 크게 잡지 않고 대략 15%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거래일이 좀 부족하니만큼 정말 중요한 섹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와 HBM,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개별적인 모멘텀을 중심으로 다음 주 4거래일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위원의 다음 주 시장 전략 함께 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을 쉬고 또 화요일을 개장하는 만큼 다음 주 시장 대응하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의 전략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볼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위원과 함께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여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입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참여로 해주신 분인데요. 김도영 위원님, 네. 첫 번째 종목 코리아나입니다. 화장품주고요. 매수가는 3,413원, 비중은 20%라고 하셨네요. 최근에 또 화장품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언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3,413원이면은 비중 20%면은 두 번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신 것으로 판단이 좀 되는데 이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있었던 고점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고 나서 이번 상승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리아나랑 조금 뭐 실리콘2 말씀드렸던 실리콘2, APR 아니면은 뭐 다른 그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과 조금 다른 궤를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코리아나가 중국향 매출에 대한 비중이 너무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좀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전략보다는 이번 그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에 대한 입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소비에 대한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걸 4.9% 그리고 소비에 대한 위축이 해소되는 그런 시점 어떻게 보면은 1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 이후 그 이후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구간 이전에 있었던 3,500원이라고 하는 구간을 첫 번째 타겟 프라이스로 좀 잡아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는 비중을 조금 크게 줄여 나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남은 물량은 그때에 대한 그 추세와 탄력을 보고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에서는 매도하셔서 화장품 대장주나 아니면 세컨 그 2대장주
아니면은 IT나 다른 조선 여러 가지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은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2024년 트렌드는 약간 대형주, 중대형주 위주로에 대한 강한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포트에 대한 변화 줄 수 있는 타이밍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종목 코리아나였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이전 이제 3,500원 구간을 첫 번째 타점으로 보고 그 구간이 온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보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화장품주를 매수를 하고 싶다면 코리아나보다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인원 의원님, 네. 레이저셀입니다. 이 종목 네. 매수가는 9,95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 전날 종가가 13,000원대인 걸 보니까요. 현재 수익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이 종목? 일단 레이저셀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라 했던 기업인데 참 그동안에 많은 풍파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레이저셀은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생산할 때 각각 하나의 칩을 개별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저 웨이퍼에다가 여러 개의 반도체를 만든다는 걸 자릅니다. 우리가 이제 케이크 자르듯이 자르는데 기존에는 열을 통해서 가했다라면은 레이저셀이 갖고 있는 기술은 레이저를 통해서 열을 가했을 때는 어떤 수율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변형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기술을 좀 갖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내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계속적으로 국내외로 커져가고 있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레이저셀이라는 것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서 일단 시세를 좀 보여줬고 이것이 뭐 특별하게 어디에 뭐 공급 계획을 내줬다 또는 뭐 어떤 수주를 했다라기보다는 정말 개별적으로 좀 반응한 측면이 더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최근에 30에서 50만 주 유지해 주다가 그래도 500만 주, 900만 주 가까이 늘려왔다라는 거 상당히 좀 양호하고 크게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바로 직전, 그렇죠? 직전이라고 한다라면 지난 5월 2일 목요일 상한가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일의 종가가 12,620원인데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라면 일단 보유를 하셔도 되겠고 이 가격을 깨지 않는 범주 내에서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대략적으로 15,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그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없다라면 또는 돌파했다가 이내 이탈한다라면 일단은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대응이 좋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수익이어도 매도 못하고 손실이어도 매도 못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든 건데 수익 줄 때 잘 챙기셔가지고 뜻깊게 5월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레이저셀을 다뤄봤습니다. 풍파를 겪은 종목이다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현재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12,600원을 깨지 않는다면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000원까지 최종 목표가를 좀 잡아보고 그때 매도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수익까지 꼭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자 사연 들어가 볼게요. 김도영 의원님, 네. 다음은 LS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가는 39,6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매수가가 현재 종가 기준으로 13,000원가량 좀 많이 높은 편인데 네. 전략을 잘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워볼까요? LS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상당히 큰 폭에 대한 슈팅이 나왔죠. 그때 나타났던 그 구간 한마디로 초반에서 사셨는지 아니면은 39,600원이면은 이 구간인지를 제가 지금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이제 후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대바닥권에 지금 진입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한 이후 갭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갭을 지금 현재에 대한 자리매김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LS 머티리얼즈는 조금 지겹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력 부하 시스템에 대한 장치를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지금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이슈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관련 향 매출로 이연되면서 약간 좀 기대감을 좀 높일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 이쪽에 대한 니즈가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중이 30%인 게 좀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은 한 종목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너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 60선에 대한 돌파 여부가 나타나면서 장대 양봉에 대한 것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리를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3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올라오게 되는 그 구간까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개선과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맞물려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또는 이제 그 대전력 부하 제어 시스템 이쪽에 대한 니즈가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것보다는 비중이 좀 많이 크시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에 대한 것을 안내를 좀 드리고요.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돌파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추세가 형성되는 그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30% 미터에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셔서 1차적인 매도 포인트는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포인트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비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더 홀딩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3만 원대까지 올라와야 하는 모멘텀과 그리고 긍정적인 이슈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추세를 보고 좀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걱정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 문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쇼박스입니다. 이 종목 매수가는 4,900원이고요. 비중은 15%네요. 이 종목도 지금 종가가 3,600원대인 만큼 매수하신 시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나인업 위원님, 네. 최근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이 종목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네. 들고 가면 더 상승이 올까요? 최근에 극장 가셨나요, 혹시? 네, 범죄도시 봤어요. 폭? 네. 그리고 그전에는요? 그 전에는 꽤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도 극장을 파묘까지는 본 것 같아요. 네, 파묘까지는 하도 이제 말이 많아서 저도 극장에 가서 좀 보긴 했는데 네. 일단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가 아니죠. 배급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찌 본다면 과거 코로나 이전까지는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게 당연했었고 그 시점에서 OTT 서비스가 있다 할지라도 OTT의 콘텐츠가 이미 극장에서 개봉된 작품이 시간이 지나면 OTT로 서비스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영화를 만들어 놓고 배급사를 선택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배급사의 의견 마찰이 발생했을 시에는 아예 극장 개봉 안 하고 OTT 서비스로 그냥 내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지금 쌓여있는 영화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좀 알고 있고 실제 저의 이제 지인도 지금 영화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촬영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OTT, 즉 넷플릭스 오리지널 또는 뭐 디즈니 오리지널 이런 식으로 각각 OTT 서비스들이 자사의 플랫폼에서 서비스할 그 영화들만 또는 시리즈, 드라마들만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쇼박스는 최근에 파묘 또는 범죄 도시까지도 배급을 했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아주 미미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고 현재로서는 솔직하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라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기보다는 4,000원 선을 회복해 준다라면 일단 매도하시고 손절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교체하신다든지 좀 현금 쥔 상황에서 시장을 좀 관조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 다뤘습니다. 현재 배급사인 만큼 영화계가 현재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고 좀 더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다음 문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는 54,500원이고요. 비중은 10%네요. 현재 종가를 보니까요. 52,000원대 어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 어제인가요? 한온시스템 이제 인수 소식이 있었거든요, 위원님. 이 종목 이런 인수 소식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번에 한온 시스템 그 인수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보유자분들이 상당히 크게 놀라시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그룹에 대한 판매 대수가 판매 대수 및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를 하면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죠.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잘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된 포인트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상반기 그리고 3분기 정도까지 조금 홀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 가격을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까지 TP 타겟 프라이스를 좀 올려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가장 궁금한 건 한온 시스템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리스크를 더 감내를 해야 되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한온 시스템을 1조 7천억 정도에 대한 가격을 주고 인수를 한다라고 하는데 한 만 원대 정도 가격으로 이제 인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온 시스템이 지금 6천 원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58% 정도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를 했다라고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한온 시스템과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주는 일부러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개선 및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좋은 구간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한 진출은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힘들어 보일 수 있어도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최근에 이제 한온 시스템 인수 소식까지 있었는데요. 저 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잘 적절하게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 문자 사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DN입니다. 이 종목 매수가는 1,810원이고요. 비중은 30%네요. 이 종목 태양광 조선 관련된 종목인데 나인원 위원님, 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 태양광 업체들 뭐 관세를 네. 더 부과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있기는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과연 이런 모멘텀이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좀 과도하게 어찌 보면 좀 놀라울 정도로 이제 부과를 하겠다. 왜냐하면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의 거의 60% 이상을 중국에 과독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중국산 패널 하면은 사실 썩 좋게 보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성능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패널 자체가 수명도 길어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태양광 패널이 약 30년 전께 지금도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15년 정도를 보는데 정말 최장 기간으로 보면은 30년까지도 본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끝마치고 나서 사이클에 돌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하락이었는데 최근에 그런 소식과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오픈 ASM 알트먼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강조를 했죠. 왜? AI 프로세싱이 필요할 때 그에 따른 전력 소요량을 우리가 기존의 기존 에너지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로 좀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기하급수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테마주로 만들어진 게 SDN 또는 뭐 대명 에너지 이 정도가 이제 변동성을 크게 키우면서 어떤 등락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SDN은 추세를 만든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제 볼 때는 지금 매수하신 평단가가 그냥 단타 치시다가 올라가는 거 쫓아가시다가 물려가지고 지금 손절 못하고 갖고 계신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만약에 1,65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보시고 손절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진행 중에 만약에 2,000원 선까지 상승을 해주는데 돌파 못한다. 그냥 무조건 눈은 싹 감고 그냥 전량 매도하셔서 수익을 또는 손실을 좀 줄이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DN이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1,600원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매도를 하고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더욱더 중요한 두 위원의 종목 상담,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위원님, 네.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종목들이 있죠. 첫 번째 AS 종목은요, 바로 LS입니다. 이 종목 한 주 만에
엄청난 슈팅을 보여줘서 제가 박수까지 드렸던 그런 감사합니다. 종목인데요. 이 종목 이제 어제는 약간 좀 내려온 모습이에요. 네. 그래도 현재 매수가보다는 높은데 이 종목은 AS 어떻게 해볼까요? 사실 LS 같이 큰 회사 또 지주 회사급에 대한 것이 이 정도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매수자분들, 보유자분들은 조금 심장이 좀 콩닥콩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LS의 흐름과 LS 일렉트릭, LS 에코에너지 이쪽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LS가 이제 전선 관련된 부분의 실적이 가장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저는 지금 자리는 오히려 당연히 홀딩에 대한 그런 기회를 더 주는 그런 기회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HD 현대 일렉이 대장에 대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서 정말 저 자리에서는 못 잡겠어 했을 때는 제가 LS 일렉트릭을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LS 일렉트릭이 지속적인 슈팅이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저점에 있는 LS를 추천드리면서 이 3개 회사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일진전기까지 지속적인 우상향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산업에 대한 변화는 LS에게 굉장히 큰 상승에 대한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던 이 구간에서 다음 주 다시 한번 재상승에 대한 구간으로 변화에 대한 바람은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입니다. 4월 22일에 저희 방송에서 공략을 했었죠. 지금은 홀딩을 주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목표가를 충분히 도달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는 좀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영향을 받았지만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다음 주 상승까지도 기대해봐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S 종목은요. 반도체입니다, 위원님. 네. 바로 TS인데 이 종목도 정말 많은 상승이 나와줬어요. 아까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잊지 말자라고 하셨던 만큼 네. 계속 홀딩이 좋을까요? TSE의 상승 동력은 TSE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종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 중대형주 위주로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TSE의 프로브 카드에 대한 니즈가 이전 낸드에서 지금 D램 프로브 카드로에 대한 전환,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이 2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한마디로 외형 성장에 대한 성장 폭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TSE가 3월 11일 날 추천드리고 다른 방송에서는 1월 29일 날 추천드리면서 지금 반도체 섹터에서 대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소켓과 핀, 이 프로브카드 이쪽 관련된 기술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HBM이 촉발한 국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 그게 장비든 소재든 어떤 부분이든 간에 굉장히 강한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TSE 추천드린 이후에 눌림 60선에 대한 자리를 살짝 깨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구간에서 목표 가격을 저번 주에 8만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변화를 좀 드렸는데 8만 7,800원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본다면 저는 다음 주 잠깐 쉬는 구간은 나타날 수가 있어도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 저는 9만 2천 원으로 목표 가격 인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TSE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시장에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를 상향해서 92,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인원 의원의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나인원 의원님, 저희가 ASR 첫 번째 종목도 반도체입니다. 네. FST, 나인원 의원님도 이제 반도체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도 지금 좀 봐야 될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좀 부침 속에 한 이틀 정도의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지만은 추가적으로 추세가 무너졌다, 완벽하게 이탈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고 사실 FST가 지금 현재 EUV 펠리클 사실상 소모성 장치인데 이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 2,000에서 3,000 정도가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그에 따른 어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
생산 설비 확장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29,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추세적으로 이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시면서 대응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방에서는 29,2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더 하방 압력을 받을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AS 종목은요, 바로 광명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섹터입니다. 이 종목 지난주에도 사실 전선주, 전기주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았는데요. 이 전선주와 전기주 안에서도 순환이 계속해서 되는 만큼 이 종목도 더 갈지가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급등주로서 소위 시가총액도 작고 상승률도 좋고 탄력도 좋은데 다만 좀 아쉬운 게 대장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의 3등주, 4등주 수준으로 이것저것 다 치고 나갔을 때 마지막에 에라 모르겠다 막 움직이는 이런 어떤 성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다수의 거래하시는 분들이 정말 윗꼬리에 추격 매수만 하지 않으셨다라면 뭐 수익을 갖고 계시거나 수익 실현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2,6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어쨌든 테마라든지 재료는 살아있다고 보시고 상방으로 3,000원 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홀딩 전략 3,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차익 실현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광명전기는 3,000원 선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새로운 종목을 오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김도영 의원님, 다음 주 시장 저희 어떤 종목을 좀 주력으로 봐야 될까요? 반도체 순환매에서 지금 프로브카드, 소켓과 핀 이쪽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아지긴 했죠. 하지만 2분기에는 더욱더 반도체 수율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두각을 보여줄 것이다.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 2분기 실적을 더욱 극대화하고 향후 하반기와 2025년 지속적인 매출에 대한 증대를 보여주기 위한 건 바로 반도체 수율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관련주 다시 한번 대장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종목이죠. QRT.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T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자리에서 강한 상승력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R&D 공정에서 이제 그 평가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제품을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제품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불량 완제품, 불량이 난 그 완제품을 리사이클링, 재활용하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창업자들이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정 출신들이에요. 따라서 SK 하이닉스와에 대한 연결고리가 상당히 단단하게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에 있었던 상승에 대한 동력, 이 구간에서 추천드려서 수익에 대한 것을 잘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2달 정도의 조정받은 이후 121선과 이제 21선에 대한 돌파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60선,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돌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요 가격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주에 공략주 QRT였네요. 그러면 나인원 의원님의 종목도 안 볼 수가 없죠. 위원님, 저희 다음 주 시장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일단 좀 그나마 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한화시스템이고요. 한화시스템은 육해공 통틀어서 사실상 다양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상 해외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국내 육해공에 있어서의 어떤 장비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까지도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ICT 기술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외 수출도 방산 기업들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눈에 띌 만큼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개인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손절가는 18,5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인원 위원의 공략주, 다음 주 시장 공략주는 한화시스템이었습니다. 네, 오늘 한화시스템 그리고 QRT 이렇게 나왔는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 과연 어떤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지 시청자 여러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이 쉬고 또 화요일부터 개장을 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위원님 오늘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5월달 어떻게 보면은 한 템포 쉬어갔던 그 자리에서 다음 주는 저는 더욱더
성장에 대한 동력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좀 많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도 4월 달에 TS2의 상승이 보여준 것처럼 또 좋은 종목들 전략 잘 짜여 놨습니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연휴 보내기 전에 포인트 잡고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알차게 채워봤는데요. 방송 직후에 이제 또 김도영 위원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 걱정 많으신 분들 무료 방송에서 전략과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